의정 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오늘은 청계산과 백운호수를 푸는 곳이죠.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작지만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경기 중서부의 교통 요충지. 자, 경기도 의왕시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의왕시를 지역거든 두 분의 경기도 의원과 함께 할 텐데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최고의 정말 자연환경입니다. 네, 여기 호수가 어디라고요? 백운호수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 뭐 평상시 자주 오십니까? 저는 제가 사는 곳이라 네. 예, 자주 지나다닙니다. 그렇군요. 먼저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제가 이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김상돈. 네, 김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낮에는 짧은 소매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사고의 원인, 사고의 책임자 이런 것들이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러한 그 젊은 청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인터뷰를 좀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왕시를 지역거든 경기도 의원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두 분 정말 친하시겠어요? 예, 네. 또 지역의 선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아주 뭐 친형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죠. 그러면 서로 칭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이것이다. 네, 윤재 의원은 저보다 이제 그 연수로 보면 한 8년 정도 후배이긴 한데 예. 행동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을 보면 형님 같은 동생이죠. 네, 늘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우리 형님 의원께서. 우리 그 김상돈 의원님 형님은 네네네. 굉장히 많이 그 조언도 해주시고 네. 또 도움도 주시고 네. 그래서 큰 형님같이 음. 믿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단점도 하나 얘기해 보시죠.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직 단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꼭 그러시더라. 단점을 말씀을 못하세요. 네. 저는 단점이라고 하면 네, 굳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펀치란 외모 그리고 정말 열심히 네. 활동하시는 네. 모습. 그게 단점입니까? 저는 좀 부러운 게 있어서. 네. 그 훤칠한 외모는 이제 정치 생활에 방해가 된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헷갈리네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개인적인 정치 인생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삼선 시의원을 거셨어요. 근데 도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처음에 나 좀 정치 한번 해봐야겠다. 언제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하셨는지요? 그때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의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연을 하면서 정치가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소신이나 이런 가치관 같은 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정치를 하면서 일반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정말 그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치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된 것이 생활 정치를 하면서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또 정치를 또 시작을 해보니까 네. 이게 정말 뜨거운 곳이구나. 그래서 뜨겁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윤재우 의원님께서는 이제 초선 의원으로 도의회에 네.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선 의원 못지않은 한번 정치 한번 해봐야겠다. 언제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전직 국회의원이 있지요. 네. 송호창 국회의원과의 그 인연이 좀 있어서 또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도 있으시고 그래갖고 네네.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저는 당선될 거라고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예. 또 당선까지 돼갖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주변의 지인분들의 어떤 권유와 추천, 또 네. 그게 또 밑바닥에는 열심히 활동했던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9대 의회 의정활동 중에 이쯤 되면은 정말 내가 잘했구나, 보람됐다라는 게 한두 가지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윤 의원님? 저부터. 이번에 좀 수선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첫 번째 그 조례 발의한 게 생활임금, 생활임금, 네. 네. 경기도 생활임금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처음으로 발의를 했는데, 네네.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우리의 그 최저임금이 있는데 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에는 좀 적은 그런 임금이라 그 가이드라인을 좀 더 올리자. 네.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임금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제시를 한 게 생활임금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그 노동자들한테까지 네네. 적용하게끔 한 게 네. 가장 보람이 있었고, 규정대로 급여를 받아서 그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좀 그렇군요. 대우를 네네. 받게 된 게 좀 개인적으로 요즘 뭐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뭐 용역업체나 하청업체들의 어떤 처우 문제, 네.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게 가장 보람되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반대로 아쉬운 점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점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늘 뭐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의 삶이 나아질 텐데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네.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요. 더 열심히 하면 쓰러지실 텐데. 그죠? 그죠? 김 의원님.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자, 우리 이제, 김선동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난 9대회 이제 절반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으십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경기도 그 도로 터널 그 안전대책에 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정을 해서 거기에는 그 사전 예방적 사고에 대한 걸 예방할 수 있는 설비 구축을 하고 또 사고 이후에 신속한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조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람감 때문에 많이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사고 났었잖아요, 터널에서. 네. 그런 안전장치를 네. 미리미리, 그리고 하도급 훈련, 네. 그것도 역시 안전장치 시스템으로 이게 고안한 게 가장 보람차다. 반대로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쉬운 거라고 하면 이제 예. 도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예. 이제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나가면서 조례도 만들고 또 그 조례에 관련된 예산도 세우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행정부에서는 좀 신속하게 좀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미 신작 세워졌는데도 예. 불구하고 지금 6월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너무 행정이 너무 늦춰지고 있다. 좀 네네. 신속하게 행정이 좀 뒤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은 바쁘신가 보죠? 따끔하게 의원님들이 해야겠는데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두 분 각자 지금의 의정활동 반을 좀 지나가면서 개인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제일 어려운 건데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본인이 본인 점수를 매긴다는 건 좀 어렵죠. 윤 의원님 몇 점입니까? 제 점수는요? 상대편 해주면 안 될까요? 먼저 우리 상대편 점수를요? 네. 그래 볼까요? 네.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상대편 점수를 한번 그럼 너무 해줄 거 아닙니까? 후한 점수가. 좀 짜게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지났으니까요. 네. 예. 먼저 우리 그럼 김상돈 의원님의 점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활동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한 95점? 아이 참 너무 뭐 천점 만점입니까? 알겠습니다. 95점. 네. 그 이제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내가 점수를 매기고 본인이 점수를 매기고 상대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사실은 도민들이 점수를 주는 것인데요. 네. 그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자랑하기 전에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도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도민들은 각자 의원들에서 점수를 다 매기고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아무튼 초선 의원으로서 우리 윤재 의원이 예, 예. 점수를 후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처음 들어와서 도정 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고 이 본회의장의 그 앞에 나가서 단상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네.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그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 또 많은 경험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은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95점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수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들이 점수를 다 매기고 있다. 근데 그 매기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지방 의원들이 뭐 하고 있나, 광역 의원들이 뭐 하고 있나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일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점수를 매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방송이 아, 예. 인터뷰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무슨 95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생각 못했네요. 예, 예.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네. 100점 채우면 되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도님께서는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임 현안 한번 들춰볼게요. 어떤 게 좀 굵직굵직한 사안들입니까? 지금 뭐 상임위에 지금 현재 굵은 것은 없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것들 중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우선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광역버스, 경유차들을 서울 진입을 막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발표를 해버려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를 네.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장애인 단체에서 도청 그 예산부서를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농성한 내용 중에 보면은 저희 상임위에 그 사회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저상버스라든가 네. 특수 교통수단에 대한 확대를 좀 시켜달라. 아,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장애인단체에게 약속한 부분을 갖다 이행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경기도의 대중교통버스를 10년 내에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를 시켜주겠다. 또 2016년도 올해를 얘기하는 건데 올 안에 300대 이상을 교체를 하겠다. 또 교통수단에 대해 특수교통수단에 대해서 현재 운영비를 10% 주던 것을 30% 인상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 또 시군의 특수교통수단에 대한 법정 대수를 2018년도까지 200% 이상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어떤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상임위에 보고가 되거나 논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무기획적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이렇게 너무 즉흥적인 무책임한 어떤 약속들을 해버린 거에 대해서 또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이 지금 상임위 어떤 현안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왜 이렇게 이분들이 농성을 하는지 했더니 그런 사전적인 어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네. 어떤 그런 급박한 좀 처리가 있었군요. 뒷 배경에는 어떤 좀 사회적 약자들인데 어떻게 좋은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것도 물론 환경 오염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급작스럽게 그렇죠. 경기도 버스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거 이제 발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 네. 관련돼서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경기도 또 인천, 수도권 네. 교통본부라고 하는 것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교통 전문가들이 3개 시에서 모여서 교통의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 논의하고 그렇죠, 대책을 그렇죠. 만들어 가는데 그 기구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너무 이제 황당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차 모시는 분 나 서울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닌지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실시가 되면은 서울에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만 하더라도 대략 한 200만 명은 될 거라고 하는 예, 생각이 예. 들어지는데 이분들의 혼란에 대해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그 소통에 관련된 네.
네. 소통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윤재 의원님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전은 계속해서 큰 화두로 네. 떠오르고 있는 문제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관들이 그 일선 현장에서 사고 현장이나 뭐 재난 현장에서 이런 뒷수습을 하고 할 때 이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 적절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것들은 다 도민들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이런 생각에 질의를 했고 또 그 소방 장비 그리고 소방 인력 이런 것들이 잘 확충돼서 우리 도민들이 그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급선무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도정 질의도 했고 남경필 지사께서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해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방관분들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네. 시급하다. 네. 계속 안전 쪽에서는 소방 재난부 쪽 이쪽 처우 문제, 개선 네. 문제 네. 그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아지는 것은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소방재난본부 가서 저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아, 그러셨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잘 드셔야죠. 그거 네. 최고로 좋은 밥이 맞습니다. 예.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최근 이런 조례안을 또 발표를 하셨네요. 그 무분별한 과속 방지턱 설치를 제한한다. 네. 이런 조례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입니까? 방지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방지턱의 길이는 예를 들면 3.5m, 또 높이는 10cm, 방지턱과 방지턱 사이에는 20m. 이런 어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좀 지키자고 하는 측면에서 정확한 조례 내용들을 담게 됐던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쿵 하는 네.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높지? 네. 하는데 그게 약간 규격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많군요. 예. 저는 방지턱이 있는 곳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곳이에서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분별한 곳이 있군요. 예. 아마 저도 뭐 방지턱을 넘다가 네네. 덜컹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경험이 저도 있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안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네. 이런 것을 좀 방지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여기 생활 불편을 세심한 곳까지 네. 이렇게 캐치하시는 모습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세심한 거는 윤재 의원님도 마찬가지세요. 도정 질의할 때마다 날카로운 쏘국 같은 질문으로 굉장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네.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 중에 이것도 굉장히 좀 의장석을 점거하면 의장비를 깎거나 지급을 안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막 찔리는 의원들이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또 누리과정 네. 때문에 좀 다투기도 네. 했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회의 질서 금지 행위에 네네. 이제 추가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위반을 하면 네. 우리 그 의정비를 받는 거에서 예. 징계 등급에 따라서 네. 뭐 절반을 이제 안 받는다든지 좀 센 감봉. 네, 그렇죠. 예, 좀 센 징계를 받으면 뭐 3개월치를 아예 안 받는 이런 네. 내용인데 아마 그 의원님들께서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네네.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통과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까? 지금 2달째 지금 그 해당 상임위인 네.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상정을 안 하고 있는데 6월 달에는 좀 꼭 상정해서 통과될 수 있게 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정이 되면 네. 이제 의장석을 점거하려는 의원님이 딱 하다가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질서 유지가 좀 되겠네요. 네, 그런 굳이 의정비 때문에 깎이는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행위를 자제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스스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식의 정치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이제 스스로의 자정결이 비슷한 거. 알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싸우지 말자. 네. 윤리적으로 하지 말자. 네. 장인을 보지 않았느냐? 네. 분명 실려가는 거 보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뜻깊은 참 뜻있는 그런 네. 조례안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역구 현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현안 꼭 해결하고 싶으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김 의원님.
국립철도박물관은 어디보다도 의왕시에 유치를 해야 그 박물관이 빛을 좀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의왕역이라고 하는 전철역에서 거부 3분 거리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와 또 그 일대가 전부 국내 최초로 그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철도에 관련된 시설들 예를 들면은 철도대학 지금 교통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철도대학이라든가 또 철도기술원, 인재개발원, 로템, ICD 뭐 이런 철도에 관련된 시설 기관들이 이렇게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최근 이제 4월 20일 날 개장을 했는데 레일을 깔아서 레일바이크라고 하는 그것을 또 개설을 했어요. 네. 개장을 해서 많은 또 관광객들이 거기를 또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작은 철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미 연간 한 26만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철도 박물관을 이용하는 예. 분들이 계셔서 모든 인프라 자체가 의왕에 아주 적합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꼭 의왕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네. 다른데 뺏기지 않고 의왕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힘이 있다면. 네. 그래도 의왕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게 드네요. 이게 네. 꽉 인프라가 꽉 젖어 있고 레일바이크 타러 한번 와야겠는데요. 네,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제 여기 백운호수 백운 지식문화밸리 지역에 있는 그 세입자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그런 분들이 주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을 좀 의왕시 개발할 곳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군요. 아직도 또 많습니다. 개발 과정 중에 네, 사회적 약자가 특히 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네, 또 잘 지켜봐, 두 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정부 국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서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네, 나는 꼭 이것만을 꼭 지키겠다라고 선선하는 순서예요. 김명훈님부터 한번. 이것만은 내가 꼭 도민들에게 이것만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선서하시고 딱 짧게 카메라 보시고 멋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김상도는 도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홀히지 않는 도연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싸우지 않는 지방의회, 소통과 화합의 경기도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너무 씩씩하게 감사합니다. 잘하셔가지고 위원이 부담되시는데 그러게요. 저 준비 먼저 시킬 거예요. 마음속에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멋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윤재우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낭비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날카로우세요.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두 분께서 진짜 의왕시를 사랑하고 내 고향 의왕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경기도와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운호수에서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게 짠할까요? Expected before, I'm not that sure. I wanted to be there, but now I feel so sore.